안녕하세요. 프리뷰 N 팀장입니다. 2025년 8월 14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저는 사실 텍사스가 좀 유리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텍사스 역시 방망이가 문제예요. 오늘도 데스클라파니는 일찍 내렸는데 뭐 물론 데스클라파니가 이닝서가 긴 선발자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텍사스에 승을 드린 이유는 애리조나가 불펜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드포드, 빅스 뭐 이런 애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모릴로 같은 애가 지금 뭐 9회 세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텍사스의 타격이 전혀 맥을 못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를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갈렌이 올 시즌 참 갈렌이 좀 아쉬워요. 조금만 일찍 이런 폼을 보여주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애리조나를 떠날 수 있었는데, 애리조나를 떠나고 좋은 팀으로 갈 수 있었는데, 뭐 애리조나가 나쁜 팀이란 얘기가 아니라 올 시즌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못 갔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저는 갈렌이 뭐 7월까지 뭐 전혀 갈렌답지 못한 그런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두 경기 8월 콜로라도와 애슬레틱스 전에서 그나마 갈렌이 조금 제구도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특히나 이 올 시즌 초반과 대비해서 볼넷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볼넷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게다가 직전 세 경기 피홈런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보시면은 피안타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피안타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애슬레틱스전에서는 9안타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애슬레틱스가 워낙 타격에 능한 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 갈렌이 내일 경기 호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켈리는 이제 친정팀을 만나는데, 켈리의 최근 피칭 내용을 보면요, 갈렌과 반대로 직전 두 경기 이닝 소화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켈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닝 소화 능력과 안정적인 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볼넷이 막 4개, 그다음에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는 5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켈리가 선발 마운드에서 갈렌보다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불펜 상황을 본다면, 불펜 상황 당연히 텍사스가 뎁스가 더 좋죠. 하지만 지금 뭐 불펜보다는 저는 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두 팀의 상황을 보면요. 예. 애리조나는 지금 3할에 가까운 타격 흐름을 보이고 있고, 텍사스가 2할 3푼. 그다음에 장타율도 많이 차이 납니다. 5할 3푼 8리, 3할 5푼 6리. 이 정도 되면 저는 텍사스보다는 애리조나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켈리가 지금 팀을 이적한 후에 약간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렌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과는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이다. 그 다음에 타격 흐름은 애리조나가 텍사스보다 좋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전 이 경기 애리조나 사이드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사이드. 그 다음에 언오버는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버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켈리가 이닝수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낮 경기입니다. 낮 경기이기 때문에 어제 텍사스가 불펜 소모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불펜 소모가 있었고 연투 자원들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예, 이게 굳이 텍사스가 이 경기에 팽팽한 경기에서 필승조를 올릴 이유가 없다. 켈리가 만약에 이 경기 5회까지밖에 뭐 못 던지고 그러면 텍사스가 불펜에서의 필승조 등판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애리조나의 타격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렌도 약간의 실점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버사이드 예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자, 피베타가 직전 경기 보스턴전에서 아주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피베타를 신뢰합니다. 예,
피베타 뭐 보스턴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보스턴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뭐 피베타는 전형적인 뜬공 아웃 플라이볼 투수인데 플라이볼 아웃 투수인데 이 AT&T 파크 같은 경우는 뭐 바닷바람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에 어떤 습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베타에게 상당히 좀 최적화된 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저기 보스턴전을 제외한다면 뭐 세인트루이스전, 워싱턴, 필라델피아, 애리조나, 뭐 그다음에 워싱턴 다 상당히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저는 이 덩을 믿을 수는 없죠. 예, 워싱턴전은 워싱턴은 지금 제가 가도 5이닝 이 정도는 던질 수 있고 그다음에 매치전에서는 좀 많이 뚜들겨 맞았죠. 그다음에 샌디에고가 이런 경기는 당연히 이겨줘야 되거든요. 샌디에고가. 근데 제가 샌디에고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경기 막 삐리삐리하게 경기하면서 뭐 한 점 차로 간신히 이기는 경우가 막 있어서 제가 샌디에고를 추천드리는 걸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진 않는데 일단 이 경기는 샌디에고보다는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뭐 직전 몇 경기야? 4경기 동안 거의 축구죠. 1점, 1점, 0.2점. 예. 게다가 워싱턴전에서 이렇게 득점을 못한다? 워싱턴처럼 지금 불펜이 헐거운 팀한테 득점을 못한다라는 점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가 총체적으로 난국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불펜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죠. 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내일 경기 수아레즈가 등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수아레즈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싸움에서 전혀 불리할 게 없습니다. 예. 물론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경기 25.2이닝 동안 3실점 뭐 상당히 준수한 불펜 내용을 보여주었다고는 하지만 이 상대 팀들이 이 워싱턴 상대 팀들이 아니라 직전 경기가 이제 워싱턴과의 경기였고 피츠버그와의 경기였잖아요. 예, 타격이 정말 안 좋은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 샌디에고에게 충분히 자이언츠가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 이 경기 언더사이드의 샌디에고 승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볼티모어와 시애틀 경기입니다. 예, 오늘 이 경기가 추천 라인 2순위였죠. 예. 오늘 다행히 올킬을 했는데 내일 경기도 올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경기를 언더를 드린 이유는 시애틀도 타격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하고 볼티모어는 더더욱 좋지 못하고 게다가 뭐 길버트 같은 선발 자원이라면 볼티모어 타선이 길버트 털기는 힘들어요. 예. 볼티모어 타선이 지금 최근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타격 흐름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애틀 같이 이 막강한 불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또 마운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팀을 만나면 볼티모어가 당연하게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커비 상대로 3피안타 무실점. 뭐 커비, 길버트 뭐 누가 더 좋은 선발 자원이냐고 얘기하면 커비가 조금 낫긴 하죠. 예, 커비가 길버트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길버트의 피칭을 생각을 한다면 전 이 경기 충분히 볼티모어 상대로 길버트가 준수한 피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로저스 역시 상당히 최근 피칭 내용이 좋습니다. 지금 시애틀이 이렇게 좌투한테 상당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로저스가 최근 경기 상당히 피칭 내용이 좋고요. 이닝 소화도 꾸준히 6회까지 소화해주고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기 뭐 어제 이어서 오늘 경기도 이 경기는 어제는 9.5였는데 오늘은 8.5를 주네요. 그래도 언더. 시애틀도 오늘 1득점밖에 못했습니다. 시애틀도 오늘 1득점밖에 못했고 그다음에 뭐 불펜이 당연히 시애틀이 더 좋습니다. 볼티모어가 불펜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로저스가 이닝 소화가 길기 때문에 전 이 경기 언더사이드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투타의 밸런스가 좋은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지금 1할 6푼 5리로는요 득점 생산은 어렵습니다. 저 시애틀의 승 언더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입니다. 자, 페레즈와 윌리엄스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선발 자원인데 한 가지 딱 봤을 때 전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무조건 이기겠다, 클리블랜드가 무조건 유리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페레즈가 이닝 소화가 길지가 못해요.
페레즈가 이닝, 물론 페레즈의 구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내구성이 부족합니다. 끼케야 90개, 끼케야 90개가 전부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가 지금 뭐 불펜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애미가 지금 19이닝 동안 17 실점하고 있습니다. 19이닝 동안 17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불펜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페레즈의 이닝 소화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클리블랜드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윌리엄스가 직전 경기 매치와의 경기에서 뭐 거의 노히트 노런에 가까운 피칭을 가져가다가 홈런 한 방 맞아서 126구나 던지게 됐습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과연 윌리엄스가 126구 던지고 글쎄요, 그 다음 피칭이 어떨지. 제가 봤을 때 윌리엄스가 한 번도 평생 이렇게 126구를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다행히 윌리엄스가 오늘 6일 휴식 후 등판입니다. 6일 휴식 후 등판이기 때문에 보시면 윌리엄스가 6일 휴식 후에는 그래도 뭐 괜찮은 피칭 내용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루 더 쉬었다. 그렇다면은 윌리엄스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지금 최근 싹 타격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윌리엄스 이닝 수가 길고 유리 페레즈가 5회까지는 그래도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팀의 타격 좀 저질스러운 타격 흐름과, 그래도 뭐 클리블랜드는 불펜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승 언더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에 토론토와 컵스 경기입니다. 이 컵스도 진짜 못 쳐요. 컵스가 완전히 타격이 식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팀이 이렇게 됐지? 이 팀이 이렇게 됐지? 컵스가 올 시즌 총 득점 5위, 타율 8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베리우스 상대로 안타 4개, 아니야, 베리우스가 아니라 토론토 마운드 상대로 안타 4개, 베리우스 상대로는 안타 2개. 큰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케빈 가우스만 등판하는데, 가우스만은 뭐 사실 썩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몫은 해주는 선발 자원입니다. 평균 6이닝 던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 피칭 내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캔자스티나 콜로라도전에서 좀 실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컵스의 타격 흐름이라면 저는 충분히 6회 또는 7회까지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컵스의 신예저 호튼, 최근 뭐 상당히 피칭 내용이 좋은데, 이 호튼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검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원정 등판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원정 등판이 5.19나 됩니다. 홈 등판에서는 1.61, 원정 등판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 하지만 다행히 토론토가 최근 경기 이 빠따가 좀 식었습니다. 토론토가 빠따가 좀 식었는데 그래도 3할 4푼 3리, 장타율이 6할 2푼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가우스만보다는 호튼이 더 폼이 좋은 상황이지만, 가우스만을 컵스가 털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호튼의 문제점은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다라는 점, 평균 5.1이닝입니다. 그리고 컵스가 불펜에서 그렇게 썩 안정적인 마운드의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물론 최근 14.2이닝 동안 4실점이지만 그래도 저는 컵스의 마운드를 그렇게 크게 치진 않습니다. 물론 토론토도 마운드가 좀 불안합니다. 토론토도 마운드가 불안하지만 일단 가우스만의 장점은 이닝 소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컵스의 최근 타격 능력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타격만큼에서는 토론토가 컵스를 앞서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토론토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토론토 승의 언더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애슬레틱스와 템파베이 경기인데, 자, 애슬레틱스가 뭐 최근 뭐 좋은 타격 흐름으로 무난하게, 그러니까 애슬레틱스가 최근 상당히 잘해요. 얘네 이러다가 이거 5할 승률까지 가지 않나 몰라. 근데 이제 진이 등판을 하는데, 진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다라는 점.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는 이닝당 피칭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 피안타율도 좀 꾸준하다라는 점. 예. 이게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는 않는데 이 직전 경기들 보면은 볼넷 비율도 좀 있고요. 피홈런도 이렇게 꾸준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스무센이다. 라스무센이 그래도 한 수 위죠. 예, 라스무센이 한 수 위고 라스무센이 원정 등판도 뭐 괜찮고 그 다음에 라스무센이 전반적으로 진보다는 이닝 수가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펜에서도 템파베이가 그래도 18.1이닝 동안 7실점, 템파베이가 애슬레틱스보단 좋아 보인다. 23.2이닝 동안 6실점. 뭐 겉으로 보이는 스탯은 애슬레틱스가 좋아 보이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 불펜의 뎁스가 차이가 나요. 템파베이가 훨씬 좋습니다. 템파베이가 더 좋고 문제는 이 타격인데 과연 템파가 이 진을 털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5회 6회까지만 템파가 좀 앞서간다면 이 경기는 템파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인데 만약에 진한테 템파가 말린다 그러면 이 경기는 경기 후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불펜 싸움에서 템파가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템파승을 보겠습니다. 이 경기 템파승을 보고 그다음에 최근 템파베이의 타격 흐름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진이 한 번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템파베이의 승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스케치 들어갑니다. 예. 이 경기는 또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이 경기 미러키 승을 봅니다. 이 경기는 뭐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예.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배당이 조금 다른 경기보다 좀, 이거 당연히 다 미러키 보잖아. 그리고 요새 미러키 안 사는 사람 있어? 나 어저께 미러키 추천 안 했구나. 이거 당연히 미러키 지금 배당이 좀 안 좋아요. 예. 1.36밖에 안 돼가지고, 예, 배트맨 기준. 근데 이거 뭐 마인승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이거 미러키 봅니다. 예, 당연히 이거 미러키 봐야죠. 뭐 이 경기가 나빠가지고 뺀 게 아니라 배당이 좀 낮아서 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캔자스티 워싱턴은 이 경기도 오버 봅니다. 이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진짜. 이 경기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는 이 경기, 이거 모르겠습니다. 예, 세인트루이스가 먼저 콜로라도 상대로 무득점했어요. 이게 말이 돼?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시필라의 언더 보겠습니다. 예, 그린이 복귀하는데 산체스가 신시내티가 요새 좌투한테 상당히 잘 치거든요. 그래서 산체스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최근 산체스의 폼이 좋기 때문에 언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양키 보겠습니다. 양키. 양키.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휴스턴 보겠습니다. 오늘 1순위가 휴스턴 보스턴 오버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팀 중에 무너지는 팀은 경기 던진다고. 오늘 휴스턴이 경기 던졌죠. 예. 두 팀의 선발자원 중에 한 명은 내가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그 무너지게 되면 던지는 경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 씩씩하게 오버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드렸고요. 예. 내일 경기는 헌터 브라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브라운도 좀 들쑥날쑥 해가지고 얘도 최근 3경기는 잘 던졌는데 요 3경기 이전의 경기들이 요런 것들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일단은 뭐 휴스턴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승 보고요. 그 다음에 다저스 LA 오타니 보겠습니다. LA 요새 에인절스가 상당히 잘해요. 이것도 제가 다저스를 쉽게 못 보는 이유가 오타니가 길어야 3이닝 4이닝인데 5, 6, 7, 8, 9를 어떻게 또 다저스가 버티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저스가 핸드릭스한테 말릴 수도 있어요. 물론 다저스가 LA한테 스윕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네는 당해도 쌉니다. 지금 다저스 애들은. 전 이 경기는 그냥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매치 보겠습니다. 카라스코 도저히 못 봅니다. 카라스코를 못 보는데 왜 그런 매치를 세게 못 보느냐. 여태까지 죽수다가 오늘 12득점인가 13득점 했잖아. 여태까지 죽수다가
이거를 어떻게 믿어? 한두 경기는 더 봐야지. 그래서 예, 매치가 좋아 보이지만 예, 좀 후순위로 뺐습니다. 매치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저희 웹페이지 방문해 주시고 회원 가입만 해 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어플을 다운 받아 주셔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4일간 좋지 못했었는데 예, 어제 오후 경기 이후부터 다시 분위기를 조금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라 피부과 의원, 그 다음에 팩트 디자인, 자동차 PPF와 랩핑 하는 곳이고요. 성수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파타운, 분당 수지에 있는 카스파타운 세차장입니다. 브러쉬 없이 세차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 기스 걱정할 것도 없고 상당히 깔끔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라이브를 안 하면은 대동단결을 안 하니까 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9시 20분까지 좋아요가 300개, 한 300개 넘으면, 예, 300개 많으면 280개, 그때도 280개였지. 280개, 좋아요 280개 눌러주시면 대동단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베인 팀장이었습니다.